안녕하십니까. 에듀앙다크 운영자 강쌤입니다. 공전행동기계산업기사 2013년 6월 3일 시행한 기출문제 전기제어공학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61번 제어 대상에 속하는 양으로 제어 장치의 출력 신호가 되는 것은 했네요. 요거 피드백 회로죠. 그래서 이쪽에 피드백 회로 미리 그려뒀는데 예전에 거 간단하게 복습합시다. 우선은 목표값이 있어요. 목표값을 예를 들어서 에어컨이다. 그러면 에어컨의 실내 온도를 22도씨로 맞추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이제 조절, 조작, 제어 대상을 통해서 제어량이 나오게 되는데 이때 제어 대상이 뭐예요? 얘가 에어컨이란 말이야. 그럼 제어량이라는 건 뭐예요? 실내에 있는 온도계가 되는 거죠. 온도 센서가 되는데 예를 들어 온도 센서가 지금 25도씨를 가르치고 있다. 그러면 검출부에서 요 25도씨를 딱 검출해가지고 비교부로 보내게 되죠. 그럼 비교부에서 뭐합니까? 제어량과 목표값을 비교하지. 그럼 어때요? 실내 온도가 지금 25도씨, 22도로 만들려면은 3도씨만큼 내려야 되는 거죠. 그 명령을 만드는 거예요. 그 명령을 만드는 게 요 명령을 뭐라고 하느냐? 자, 요거는 신호는 제가 따로 그려드릴게요. 요 명령을 3도씨 내려야 된다라는 명령이 동작 신호가 되는 거야. 3도씨 내려야 된다. 이해가시죠? 비교부에서 나오는 게 동작 신호인 거예요. 그 다음에 조절부에서 어떻게 합니까? 요 동작 신호를 받아가지고 조작부에다가 조작 신호를 만들어서 보내주죠. 그래서 조절부에서 만들어주는 게 조작 신호. 그럼 조작부에서는 요 조작 신호를 받아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조작량으로 바꾸는 거예요. 조작량으로. 자, 결국은 에어컨에 보내지는 최종 명령이 뭐예요? 요 조작량이 되는 거야. 그래서 어떤 명령을 내릴까? 야, 3도씨 더 내려야 되니까 계속 운전해. 요 명령이겠죠. 그래서 요 제어 대상에서 계속 운전을 하게 되고 이때 발생되는 그 제어량이 목표치가 되는 거죠. 결국은. 자, 그래서 뭐 검출부에서 발생되는 요 신호를 뭐라고 한다라고 했어요? 주 피드백 신호라고 불렀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로 돌아가서 61번에 제어 대상에 속하는 양으로 제어 장치의 출력 신호가 되는 거. 자, 제어 장치 뭡니까? 제어 대상이거든. 에어컨이잖아요. 여기 출력 신호 뭡니까? 제어량이겠네. 여기서 나온 신호 제어량이잖아요. 이해가세요? 자, 그래서 61번의 답은 1번 제어량이 됩니다. 그리고 요거 많이 헷갈려요. 뭐 많이 헷갈립니까? 조작부에서 받는 거를 조작 신호라고 하고 입력이죠. 조작부의 입력이 조작 신호. 출력은 뭔데요? 조작량이 되는 거예요. 자, 요거 개념 확실히 잡으세요. 조작부에 들어오는 거 조작 신호, 조작부에서 나가는 거 조작량이에요. 그리고 반대로 조절부에서 만드는 거는 조작 신호가 되는 거고 조작부에서 만드는 신호는 조작량이 되는 거예요. 자, 이해가시죠? 요거 문제에서 많이 헷갈린다라고 제가 이론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므로 61번의 답은 1번 제어량이 되겠네요. 자, 62번 시퀀스 에러에서 접점이 조작하기 전에는 열려 있고 조작하면 닫히는 접점은 자, 조작하기 전에 열려 있대요. 그럼 뭡니까? 노말 상태에서 노말 열려 있는 거죠. 조작하기 전에 열려 있으니까. 그래서 노멀 오픈 요거 약자로 NO라고 하죠. 이거 뭡니까? A 접점이죠. 그리고 참고적으로 요 A는 어디에서 따왔느냐? 얼베이트 접점. 얼베이트 접점이라고 해요. 요 A 접점은. 얼베이트 접점. 이 뭘까요? 우리 콩글리시로 아르바이트, 일하는 접점이에요. 왜? 노멀 오픈 A 접점은 온 버튼이니까 눌러서 전기를 통하게 하죠. 그래서 일하는 접점, 얼베이트 접점이 됩니다. 반대로 B 접점도 알려드리면 B 접점은 노멀 클로즈죠. 요거는 뭐 다 아실 거고 약호로는 NC라고 하고 노멀 클로즈. 요거는 B 접점이라고 해요. B 접점은 어디서 따왔을까? 브레이크. 왜? 스톱 시키는 거니까 오프 스위치잖아요. 자, 그러므로 62번에 조작하기 전에 열려 있다. 뭡니까? A 접점. 답은 1번이 되겠네요. 자, 그럼 63번 다음은 분류기이다. 배율은 어떻게 표현되는가? 단 RS는 분류기의 저항이고 RA는 전류계의 내부 저항이다 라고 돼 있네요. 자, 그러면은 이거 간단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일단 63번입니다. 여기서 다 처리할 줄 알았는데 칸이 넘어와 버렸네요.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요 63번
분류기와 배율기에 대한 내용인데, 자, 분류기라는 건 뭐예요? 요거 뭐예요? 전류죠, 전류. 전류계의 측정 범위를 넓히기 위해서 전류계에 어떻게 연결한다라고 했어요? 병렬 연결하게 됩니다. 병렬 연결하는 장치. 그리고 배율기는 뭡니까? 배율기는 요거 반대죠. 전압계의 측정 범위를 넓히기 위해서 어떻게? 여긴 병렬이니까 여긴 직렬이겠지. 직렬로 연결하는 장치. 그러면 이 녀석들의 배율은 어떻게 되느냐? 요건 좀 외우셔야 돼요. 배율 구하는 공식입니다. 분류기 같은 경우는 1 플러스 RS 분의 스몰 r이에요. 이 배만큼 증가한다. 요 배만큼 증가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배율기는 자, 1 플러스 스몰 r 분의 rm이 됩니다. 그래서 요만큼 배 증가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자, 여기에서 스몰 r은 뭐냐 하면은 내부 저항. 그리고 rm이라는 거는 rm이 아니고 스몰 r, 여기도 스몰 r 있죠. 요거 내부 저항. 둘 다 내부 저항이에요. 그리고 요 RS라는 녀석이 분류기의 저항. 그리고 요 RM이라는 게 배율기 저항.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뭐 어찌 보면 상식적인 얘기인데, 분류기에서 내부 저항은 어디의 내부 저항입니까? 요거는 전류계의 내부 저항이 되겠죠. 전류계. 그리고 배율기에서 내부 저항은 어디? 전압계가 되겠죠. 전압계의 내부 저항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 놈은 병렬이고 요 놈은 직렬이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역수를 취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 공식, 요거 좀 외워주셔야 되고요. 그럼 63번에서는 분류기의 배율을 구해라 라고 했기 때문에 분류기 요 놈이 되겠죠. 그리고 문제에서는 요 내부 저항을 기호로 어떻게 나타냈습니까? 여기에서는 RA라고 나타냈네요. RA. 그러면 1 플러스 RS분의 RA가 답이 되겠죠. 그러므로 63번의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64번. 그림과 같은 블록 선도에서 전달함수 R분의 C는 해가지고, 자, 전달함수 구하라네요. 우리 요 문제 예전에 신호름 선도로 한번 풀어본 적 있어요. 요 비슷하게. 뭐 100% 똑같은 문제는 아니지만. 자, 그러면 그때 어떻게 풀었느냐. 그 당시 우리는 메이슨의 이득 공식을 썼습니다. 메이슨의 이득 공식. 자, 공식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득 G는 델타 분의 시그마 GI 곱하기 델타 I로 구했었어요. 자, 여기서 델타의 값이 1 마이너스 피드백 경로의 합이었고요. 그리고 델타 I 같은 경우는 1 마이너스 전향 경로와 비접촉인 피드백을 나타냈었고, GI라는 게 전향 경로였죠. 자, 그러면은 뭐 물론 요 뒤에도 이렇게 또도둑 붙는데 우리 공전행동 산업기사 수준에서는 그냥 요거 하나만 알고 계셔도 문제 푸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다. 그리고 요 델타 I라는 거는 요런 회로상에서는, 자 보세요, 전향 경로와 비접촉인 피드백은 여기서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것도 생략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찾아야 될 값은 요 델타와 GI의 값인데, 우선은 델타의 값을 찾아보자면 델타라는 거는 1 마이너스 피드백 경로의 합이에요. 그러면은 우선 회로에서 피드백 경로를 찾아야지. 자, 요게 입력이고 요게 출력이면은 되돌아오는 게 피드백이잖아요. 그럼 총 두 가지가 있어요. 우선은 입력 요렇게 해가지고 커다랗게 돌아오는 피드백 회로 한 개. 그 다음에 입력 요렇게 들어와서 요 쪼매나게 요렇게 도는 피드백 한 개예요. 그렇게 요 작은 피드백 하나, 전체 큰 피드백 두 개, 요렇게 두 개로 구성되어 있는 회로가 됩니다. 그러면 요 1 마이너스 피드백 경로의 합을 한번 찾아보자 하면 1 마이너스, 우선은 작은 거부터 할까요? 작은 녀석이 요렇게 도는 녀석이니까 G2, G3죠.
근데 여기 가압점 부호가 뭐예요? 마이너스거든. 그래서 마이너스 G2, G3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 피드백. 커다란 녀석은 G1, G2, G3 밑에 신호 없으니까 그냥 오면 되는데 여기 가압점에 마이너스 있으니까 마이너스 G1, G2, G3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요거 넘어가잖아요. 넘어가게 되면은 결국 델타의 값은 1 플러스 G2, G3 플러스 G1, G2, G3가 되고요. 그리고 GI의 값을 한번 구해보자. GI 값은 어떻게 됩니까? 얘는 뭐예요? 전향 경로잖아. 전향 경로 뭔데? 요렇게 직선. 그럼 G1, G2, G3밖에 없네요. G1, G2, G3. 얘가 GI가 되는 거야. 그럼 결국은 델타분의 GI가 R분의 C니까 자, R분의 C는 그대로 넣어주세요. 델타가 밑에 가죠. 1 플러스 G2, G3 플러스 G1, G2, G3가 되고 분의 GI가 요 위에 가잖아요. 그래서 여기 위에 G1, G2, G3가 되겠더라. 그러므로 64번의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65번 자동 제어의 분류에서 제어량의 종류에 의한 분류가 아닌 것은 했네요. 자, 제어량의 종류에 의한 분류입니다. 그래서 요게 서복이고 프로세스 제어, 자동 조정이 있어요. 그리고 요거랑 반대로 목표 값에 의한 제어가 있습니다. 요 목표 값에 의한 제어는 정치 제어, 그 다음에 프로그램 제어, 세 번째 추치 제어. 추치 제어를 추종 제어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가 비율 제어. 자, 이렇게 해서 요 두 가지 분리해서 좀 알아두시면 좋겠죠. 은근히 문제 좀 잘 나오는 편이에요. 자, 그래서 65번에 제어량 종류에 의한 분류가 아닌 거는 요 추치 제어가 되겠죠. 얘는 목표값에 의한 분류니까. 그래서 65번의 답은 2번. 자, 그 다음 66번. 제어기기 중 전기식 조작기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가지고 뭐 공기식, 유압식, 전기식 조작, 뭐 신호 전달 방식 이런 게 있었는데 거기에 비해서는 전기식이 가장 장거리 그 신호 전달이 가능하고 그리고 속도도 빨랐죠. 전달하는 속도도. 자, 그러면은 한번 읽어볼게요. 1번 장거리 전송이 가능하고 늦음이 적다, 즉 빠르다. 맞겠네요. 그 다음 2번에 감속장치가 필요하고 출력은 적다. 그렇죠. 너무 빠르다 보니까 감속장치가 필요하다. 이것도 맞습니다. 그 다음 3번에 PID 동작이 간단히 실현된다 라고 돼 있는데 자, 틀린 거는 3번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은 전기 신호죠. 자, 전기 신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전선을 이용하잖아요. 전선을 이용하기 때문에 아날로그식입니다. 그리고 PID 같은 경우는 얘는 전자신호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디지털 방식이에요. 그러므로 태생적으로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전기식 가지고는 PID 조작이 좀 어렵다. 그러므로 3번이 틀린 답이 되고요. 4번은 맞는 거니까 뭐 한 번씩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67번. 논리식을 간단히 하면 해가지고 자, 이런 문제 나오면 이제 맞춰주셔야 돼요. X는 A 바 곱하기 B 플러스 A 바 곱하기 B 바네요. 자, 그러면 공통분모 뭐예요? A 바 A 바니까 A 바끼리 흡수하면은 A 바에 B 플러스 B 바가 되니까 OR일 때 요거 1과 0이 동시에 존재하면 결국은 뭡니까? 얘는 1이 되잖아. 그래서 A바 곱하기 1이니까 결국은 A바가 되는 거죠. 자, 그러므로 67번의 답은 1번이 되겠네요. 자, 그럼 68번 그림과 같은 회로에서 각 저항에 걸리는 전압 V1과 V2는 각 몇 볼트인가 해서 자, 이런 문제도 사실은 주는 문제예요. 이런 거 틀리면 안 돼요. 자, 이렇게 저항 한 개.
저항 2개 이렇게 있어요. 얘가 2옴, 얘가 3옴이면 잘 보세요. 여기 전체에 이렇게 걸리는 전압이 지금 얼마입니까? 전체에 걸리는 전압이 10V야. 그러면은 각 단에 요 각 단에 걸리는 전압을 구하라 라는 소리잖아요. 요게 V1이고 요게 V2다. 그러면 V1과 V2를 각각 구해라 이 소리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거 뭐예요? V는 IR이야.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전압과 저항은 비례관계구나. 그럼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전체 10V 중에 자, V1은 요거 구합니다. 요 저항에 걸리는 거. V1은 전체 10V 중에 요 전체 저항 2 플러스 3분의 2옴에 걸리는 전압이니까 2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왜? 비례관계니까. 이렇게 구하시면은 요게 4V가 나옵니다. 4V. 그 다음에 V2는 반대겠죠? 10 곱하기 2 플러스 3분의 여기 걸리는 전압 3 하게 되면은 얘가 6V가 나와요. 자, 요렇게. 그러므로 68번의 답은 3번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 나왔을 때도 무조건 맞춰주셔야 됩니다. 이런 거. 전류를 구하라 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반대로. 예를 들어, 요게 I1, I2다. 예전에 한번 구해보긴 했는데, 높아시면 한번 더 풀어드릴게요. 자, 예를 들어서 I1만 한번 구해봅시다. I1은 뭐 예를 들어서 요 전체에 걸리는 전류가 10A다라고 칩시다. 전체 전류가. 그러면은 10A 중에서 2옴에 걸리는 전류래요. 그러면 전체 2옴 더하기 3옴 분의 전류는 반대놈 3을 넣어줘야 되죠. 그래서 결국은 얘는 6A가 나오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합니까? 전압은 저항에 비례해요. 근데 전류 I는 어떻게 돼요? R분의 V 반비례하기 때문에 I1을 구하고 싶을 때는 이 반대쪽에 저항이 올라간다 라고 예전에 한번 설명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냥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라고, 헷갈리지 마시라고. 그러므로 68번의 답은 3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 69번 문제. 다음 중 직류 분권 전동기의 용도에 적합하지 않은 것은 했네요. 자, 여기 앞에 설명 보시면은 분권 전동기와 직권 전동기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그래서 분권 전동기라는 거는 계좌와 전기자 권선이 자, 포인트 병렬로 연결된 직류 전동기를 뜻하고, 그 다음 두 번째 포인트 속도 변화가 작은 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속도가 일정한 곳에 많이 사용됩니다. 종류로는 권선기, 압연기, 컨베이어, 공작기계 등 속도가 일정한 곳에. 그 다음 직권 전동기라는 것은 계좌와 전기자 권선이 어떻게 직렬로 연결되어 있다. 직렬로 연결된 직류 전동기를 뜻하고, 이 녀석은 속도 변화가 큰 편이다. 그러므로 종류로는 뭐 기중기, 자동차 시동 전동기, 전동차 등 속도 변화가 많은 곳에 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69번에 직류 분권 전동기. 자, 요 놈의 종류가 아닌 거는 4번 기중기밖에 없죠. 기중기는 어딘데요? 직권 전동기가 되겠더라. 그러므로 69번의 답은 4번. 자, 그 다음 70번. 1옴의 저항에 흐르는 전류는 몇 암페어인가? 야, 이거는 뭐 거저 주는 문제죠. 자, 보세요. 전압 10V 나와 있고, 그 다음 저항 1옴 나와 있네요. V와 R이 나와 있어. 그럼 지금 묻는 건 뭐야? 전류, 여기에 흐른 전류 I는 몇 암페어인가? 요거 물어보는 거잖아요. 옴의 법칙, I는 R분의 V니까 그대로 넣어주세요. 1옴 분의 10V 하면은 전류는 얼마다? 10A가 되겠네요. 야, 이건 뭐 거저 주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70번의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71번. 콘덴서만의 회로에서 전압과 전류의 위상관계는 해가지고, 자, RLC 회로에서 R만의 회로, L만의 회로, C만의 회로가 있었어요. 이때 R이라는 거는 저항만 있는 거. 그러면 저항만 존재할 때는 동상이었죠. 동상이 뭔데요? 위상차가 없다. 위상이 동일하다 이 말이잖아요. 그 다음에 L 회로는 뭡니까? 인덕턴스. 인덕턴스
만의 회로에서는 위상이 어떻게 됐었다? 지상이었어요. 지상. 지각한다. 그리고 C는 뭐예요? 커패시턴스죠. 커패시턴스. 만의 회로가 되고 이때는 진상이었어요. 근데 이 지상과 진상의 기준이 뭐였다? 우리는 그 당시 우리 이론 공부할 때는 요 지상과 진상의 기준은 전류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덕턴스 회로 지상일 때는 표현을 어떻게 합니까? 전류가 늦은 거죠. 지각했다잖아요. 전류가 전압보다 위상이 90도 뒤진다. 이렇게 표현했었어요. 그 다음 진상은 반대겠죠. 전류가 전압보다 90도 앞선다.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자, 그러면 봅시다. 71번의 보기를 보니까 기준이 전류가 아니고 뭡니까? 전압이야. 전압이기 때문에 자, 콘덴서만의 회로는 뭡니까? 요 커피시턴스, 요 회로를 뜻하는 거죠. 그러면 전압이 기준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요거의 반대가 되는 거지. 전압이 전류보다 90도 뒤진다. 요렇게 해야 맞겠죠. 전압이 기준이 되었을 때는. 자, 그러므로 71번의 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72번 문제. 10kVA의 단상 변압기 3대가 있다. 이를 삼상 배선 자, 다음 72번 10kVA의 단상 변압기 3대가 있다. 이를 삼상 배전선에 V 결선했을 때 출력은 몇 kVA인가 해가지고 우리가 저 앞에서 4대 가지고 VV 결선 만드는 걸 한번 배웠었어요. 근데 사실 자, 기준이 뭐냐면 변압기 3대입니다. 3대 가지고 V 결선 해라 이 말이에요. V 결선 뭔데요? 요렇게 생긴 거. 요렇게 생긴 거. 요게 V 결선이잖아. 그래서 얘가 3상이 되는데 요 V 결선을 변압기 3대 가지고 한다? 근데 변압기 3대 가지고 V 결선 못 만들어요, 사실. 만들지도 않고. 그럼 요 변압기 3대 가지고 V 결선이 발생되는 경우는 어떤 때냐? 예를 들어서 델타 결선이 요렇게 있습니다. 델타 결선이 요렇게 있어요. 그러면은 각 상에서 선이 요렇게 빠지겠죠. 요런 식으로 빠져요. 이렇게 3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각 단에 변압기를 한 대씩 단다라고 생각합시다. 그런데 요 매니에 있는 변압기가 고장이 났어요. 그럼 요 매니에 있는 상은 지 역할을 못하는 거지. 그래서 이럴 때 변압기 3대로 V 결선이 됐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뭐 델타 결선뿐만 아니고 Y 결선도 있을 수 있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각 단에 변압기 물려놨는데 맨 밑에 단 고장났어. 그럼 얘는 지 역할 못하니까 3대 가지고 V 결선이 됐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 3대를 떠나가지고 V 결선에서의 출력은 어떻게 구하느냐? 우리 예전에 한번 풀었었습니다. 전력 P는 V 결선입니다. V 결선. V 결선일 때 루트 3 곱하기 PA로 구했었어요. 그럼 그대로 넣읍시다. 루트 3 곱하기 PA가 지금 10kVA네요. 10 해주게 되면은 17.32kVA가 됩니다. 자, 그러므로 72번의 답은 2번 17.32가 되겠네요. 자, 그 다음 73번 문제. 대칭 3상 Y 부하에서 각 상의 임피던스 Z는 3 플러스 J4옴이고 부하 전류가 20A일 때 이 부하의 선간 전압은 약 몇 볼트인가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조건을 한번 나열해 보면 우선은 Y 결선이고요. Y 결선에서의 선전압을 구하랍니다. 선전압. 선간 전압이 선전압이겠죠. 그래서 몇 볼트냐? 이렇게 물어보는 건데 Y 결선일 때 선전압 구하는 공식은 상전압 곱하기 루트 3이었어요. 우리 이론할 때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우선은 상전압을 먼저 구해보자고요. 자, 상전압 구하는 공식. 상전압은 자, V는 IR이죠. 근데 요거는 직류회로일 때
그래서 병렬회로일 때는 R 대신에 뭐가 들어갑니까? 임피던스 Z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임피던스 Z는 얼만데요? Z는 3 플러스 J4옴이래요. 그럼 요거 J4는 허수잖아요. 허수를 실수로 바꿔주려면 어떻게 합니까? 루트 각 단에 제곱하면 되죠. 3의 자승 플러스 4의 자승 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임피던스를 한번 구해보니까 임피던스의 값이 5옴이더라 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대로 넣어줄게요. 자, V는 I 임피던스니까 V는 여기서 전류 20A 곱하기 5옴이 되겠죠. 그러면 얼마가 됩니까? 100V가 된다. 그럼 얘가 뭔데요? 상전압이 되는 거야. 그럼 얘를 여기다가 딱 넣어주면 끝이 나는 거죠. 그러므로 선전압은 100V, 100 곱하기 루트 3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구해보시면은 173.2V가 돼요. 그러므로 73번의 답은 2번 173V. 자, 그 다음에 74번 문제. 다음 중 입력장치에 해당되는 것은 스위치죠. 답은 1번 검출 스위치. 입력장치 스위치. 자, 그 다음 75번. 컴퓨터 제어의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는 과정에서 아날로그 신호의 최대값을 M, 변환기의 비트수를 3이라고 하면 양자와 오차의 최대값은 얼마인가? 라고 돼 있네요. 자, 요거 뭐 디지털 신호를 아날로그로 바꾼다던가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로 바꾼다던가 할 때의 공식이 되는데 뭐 사실 요거 외우셔도 상관없어요. 답을 어차피 변하지 않는 값이기 때문에. 그래서 왜 외워야 되는지 정도는 알려드려야죠. 자, 우선은 디지털 신호의 공식은 디지털 신호를 구할 때의 공식은 아날로그 신호 곱하기 최대값 M 분의 2의 n승이 돼요. 자, 정리해 볼까요? 요게 디지털 신호, 얘는 아날로그 신호, 그리고 M은 최대값입니다. 그리고 N은 비트수.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아날로그 신호를 한번 구해볼게요. 아날로그 신호는 디지털 곱하기 얘가 이렇게 넘어가니까 M 나누기 2의 n승이 되겠죠. 자, 여기에서 디지털 신호의 최대값이라고 했어요. 디지털 신호의 최대값, 즉 양자와 오차의 최대값은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자, 양자와 오차라는 건 뭐냐 하면은, 자, 사전적 의미입니다. 소수점 이하의 값을 버리는 정수, 즉 x.999가 되는 거예요. 뭐 요걸 다시 수치적으로 정리하자면은 뭐 0.999가 되겠죠. 그래서 요 뒤에 거를 버리기 위해서 얘를 곱해주는 값이 되는 거야. 그러면 양자와 오차를 넣어주기 위해서는 여기다가 요 값을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적어보면 A는 0.999 곱하기 2의 n승이니까 2의 지금 비트 수가 3이네요. 3분의 m이 돼요. 근데 결국은 여기서 최대값을 구해라 라고 했잖아요. 최대값. 그러면은 1보다 커질 수는 없으니까 결국 요 0.999 대신에 최대값으로 1을 넣어주게 되는 거야. 1을.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어차피 1 곱하기 2 하면 사라지고 2의 3승이니까 8분의 m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뭐 유도가 되는 건데 굳이 이거 뭐 유도하는 것까지 아실 필요는 없죠. 그래서 이것만 외우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75번의 답은 8분의 m이 되겠죠. 자, 그 다음 76번. 정전 용량 C의 콘덴서를 델타 결선에서 삼상전압 V를 가했을 때 충전 용량은 몇 킬로볼트인가? 단 전원의 주파수 F는 헤르츠이다 돼 있는데, 자, 델타 결선입니다. 델타 결선일 때는 6πfcv의 자승이 되고요. Y 결선일 때는 2πfcv의 자승이 돼요. 이 문제에서는 델타 결선 물어봤으니까 6πfcv의 자승, 76번의 답은 2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 77번. 일정 토크 부하에 알맞은 유도 전동기의 주파수 제어에 의한 속도 제어 방법을 사용할 때 공급 전압과 주파수의 관계는 이라고 했네요. 자, 전압과
주파수의 관계를 물어봤어요. 어떨 때? 토크 부하 시에. 그럼 토크는 어떻게 구합니까? 토크는 오메가 분의 P로 구해요. 이때 오메가는 각속도고요. P는 전력이야. 그리고 요 P라는 거는, 자, P는 VI로 구할 수 있죠. 전압 곱하기 전류. 그럼 공식 한번 바꿔보게 되면 T는 오메가 분의 VI로 바꿀 수 있고요. 그리고 오메가 각속도는 또 어떻게 바꿀 수 있습니까? 오메가 각속도는 2파이F로도 바꿀 수 있어요. 그러면 전압만 남기고 다 넘겨볼까요? 전압만 남기고 다 넘겨보면은 V는 I는 내려가죠. I는 내려가고 토크는 그대로 있을 거고 2파이FT가 되겠네요. 그러면 여기서 물어본 거 전압과 주파수의 관계는 전압과 주파수는 오호 비례하는구나. 자, 그러므로 77번의 답은 1번이 되겠죠. 공급 전압과 주파수는 비례되어야 한다. 자, 다음 78번 유도전동기의 원선도 작성에 필요한 기본량이 아닌 것은 해가지고, 자, 원선도 작성에 필요한 기본량 무부하 시험 그리고 저항 측정 구속 시험 이렇게 세 가지가 됩니다. 그러므로 78번에 관계없는 거는 3번이죠. 회전수 측정. 자, 그 다음 79번 그림과 같은 시스템의 등가 합성 전달 함수는, 자, 직렬일 때 어떻게 하라고 했죠? 곱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79번의 답은 2번 G1, G2. 자, 그 다음 80번 문제 X1 플러스 AX3는, 자, 그 다음 80번 문제 X1 플러스 AX3 플러스 X2는 X3로 표현된 신호흐름 선도는 했네요. 자, 그래서 신호흐름 선도 이렇게 미리 그려뒀는데요. 신호흐름 선도라는 거는 결국 블록 선도를 선으로 그린 것밖에 없죠. 그래서 뭐 크게 어려울 거 없습니다. 신호가 이쪽에서 들어와서 이쪽으로 나가는 거니까 얘가 입력 신호가 될 거고 얘는 출력 신호가 될 거고요. 그리고 요 화살표, 각각 화살표 위에 있는 게 전달 함수죠. 얘도 전달 함수. 그렇다면 출력의 값을 찾아보는 거예요. 출력 X2. X2는 이 화살표 보세요. 요렇게 이동하니까 뭐예요? 얘는 병렬로 연결이 된 거야. 병렬은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더해주면 되는 거죠. 그럼 우선은 X1에서 X2까지는 요게 직렬이기 때문에 X1 곱하기 X3가 들어오는 거고, 그 다음 아래쪽은 어떻게 됩니까? X1과 A는 직렬이니까 더하기 X1 곱하기 A가 되는 거죠. 요거 두 개는 어차피 병렬이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 공통분모는 X1, X1이죠. 그러면은 X1 따로 빼고 X3 플러스 A가 답이 되겠죠. 요게 출력 X2가 됩니다. 요게 1번의 출력이 될 거고요. 그 다음 2번의 출력 찾아볼까요? 출력은 X3가 돼요. 왜? 양쪽에서 신호가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입력이 두 군데인 거죠. 자, 그러면 X3는 X1부터 볼게요. X1 곱하기 1 들어오고요. 그 다음 요 X1과 X2 결국은 병렬입니다. 더하기 X2 곱하기 A가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X1 곱하기 1은 결국 뭐예요? X1이 될 테니까 X1 더하기 X2 곱하기 A가 되겠죠. 얘가 X3라는 출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2번의 출력은 이렇게 나오겠죠. 아직까지 답은 없네요. 자, 그 다음에 3번 보겠습니다. 3번의 출력은 X2가 돼요. 근데 X2를 구하려니 이 회로는 우리가 어디서 본 것 같아. 좀 낯이 이거 뭡니까? 이렇게 신호가 돌거든요. 피드백 회로구나. 그럼 피드백 회로니까 전달함수 먼저 찾아야죠. 전달함수 뭐예요? R분의 C, 입력분의 출력으로 구해야 돼요. 그럼 여기서 R은 X1 입력이 되고 출력은 X2, 얘가 출력이 되겠죠. 자, 요 전체 전달함수는 1 마이너스 피드백 경로니까 X3A가 돼요. X3A. 분의 요 가압점이 어차피 마이너스 부호없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전향 경로는 X3밖에 없죠. X3. 자, 여기에서 출력이 X2니까 얘만 남기면 되죠. X2는 X1이 올라가니까 X1, X3 나누기 1 마이너스 X3의 A가 되겠네요.
아직까지 답 안 나왔죠? 그래서 일단 답은 4번인 것 같아. 그러면은 답이 맞는지 확인해 봅시다. 자, 여기 4번에서 출력은 X3가 돼요. 근데 요 4번은 좀 까다로워. 왜? 이쪽은 피드백 회로고 이쪽은 또 병렬로 들어오게 되니까. 그럼 우선은 피드백부터 구해봅시다. 피드백 회로에서의 전체 전달 함수는 R분의 C죠. R은 여기서 X1이 될 거고요. 입력, 분의 출력 X3가 되겠죠. 이때 피드백 회로 구해보면은 1 마이너스 요렇게 도니까 1 곱하기 A. 1 곱하기 A 뭐예요? 결국은 A야. 분의 전향 경로는 1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출력 X3를 구해야 되니까 얘는 넘어가겠죠. X3는 X1 나누기 1 마이너스 A가 돼요. 자, 여기에서 또 풀어줘야 되죠. 얘를 다시 위로 올리면은 X3의 1 마이너스 A는 X1이 됩니다. 그럼 각각이 이렇게 곱해지죠. 곱해지면은 X3 마이너스 X3의 A가 돼요. 는 X1이 되니까 그럼 얘를 다시 이쪽으로 넘기자고요. 자, 요렇게 식 갖고 와서 얘를 다시 이쪽으로 넘기게 되면은 X3만 남고 는 X1 마이너스 플러스 되죠. 플러스 X3의 A가 됩니다. 이제 슬슬 답에 가까워지는 것 같아요. 자, 요게 요 회로에 대한 값이에요. 요 회로에 대한 값이 요 값이 되는 거야. 그럼 요 회로에 대한 값에다가 X2 쪽에서 오는 거 더해만 주면 되잖아요. 요거 두 개 병렬이니까. 그러면 이제 결국은 답을 찾자면 땡땡땡 X3는 X1 플러스 X3A에다가 여기서 들어오는 신호 더하기 병렬이기 때문에 X2 곱하기 1이면은 결국 X2 얘가 답이 되는 거죠. 어때요? 80번에 요구하는 답이 맞네요. 그래서 80번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본 강의가 도움되셨다면 유튜브 에듀앙닷컴 검색 후에 구독과 함께 영상 하단에 보시면 따봉 버튼 있으니까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